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요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꾸 노출되면 대선에서 우리 너무 유리하다.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너무 까지 마라. 까지 말고 정부도 너무 비난하지 마라. 오늘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을 사실상 접었습니다. 네. 접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 요즘 뭐 아니 저 다 이기고 왔습니다. 뭐 5년이 중요해요. 뭐 3년이 중요해요. 뭐 또 이 뭐 계엄에 대해서도 또 법정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민주당에 나서서 비판할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비판이요? 지금 국민의힘 그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네.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정복 예비 후보 인천시장이죠. 예. 어저께인가요? 예. 이 오늘인가요? 네네. 국회에도 기자회견을 열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아직 윤 전 대통령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다. 윤 어게인이라는 말로 과거 속에 살고 있다. 네. 언제까지 윤심에만 기대 대통령 선거를 치를 생각인가? 우리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잊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철우 경북지사 예비 후보님. 이번 주 월요일에 대구 경북 언론인 모임에 갔답니다. 거기서 내가 사실은 과거에 윤통으로부터 이 지사 총리 좀 해주십시오. 이런 제안까지 받았답니다. 도대체 총리가 몇 근데 명이에요? 안물안궁이었어요. 이 자리에서 그걸 물어본 사람 기자가 없었는데 안물안궁이었는데 본인이 그걸 얘기를 했답니다. 그 정도로 윤통과 각별한 관계이다. 이거를 싹 어필을 해놓은 다음에 윤심을 팔아 대통령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 네. 이게 이철우 워딩입니다. 열심히 팔았는데 왜 네. 이제 이제까지 없었다. 열심히 팔다가 열심히 이제까지 팔다가 이제. 열심히 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친윤이라고 여기져 왔던 그 대통령 옹호 발언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했던 이철우, 뭐 유정복, 심지어 홍준표 후보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 윤통 얘기 나니까 자중하기를 바란다. 자중하기를 바란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그렇게 하는데 뭐 민주당에 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뭐 안테나를 세워서 요즘 윤 대통령 쪽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대요.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다 이 새끼들 배신자들이다. 다 와서 나를 위한다고 하는데 진짜 위하는 놈 한 놈도 없더라. 거기서 이 새끼들의 새끼는 그 현정님 표현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전원이죠. 저는 그런 표현을 쓰지를 못해요. 저는. 예. 그 좀 우리 그래도 제가 지원님은 잘 아시잖아요. 네, 제가 그럼요. 욕을 못하는 거. 네. 저는 그냥 오해하실까봐 제가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 분노감을 표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점점 혼자 이제 고립돼 있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관저 있을 때는 뭐 사람들 찾아가고 하기도 했는데 사저로 오니까 지금 거의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네. 경선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본인이 그랬잖아요. 윤상현한테 했다가 윤상현 요즘 뭐 불출마해버린 바람에 또 이제 더 이상 윤상현은 안 나타나고 있고 나경원대로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뭐 윤통 엎어봤자 별로 불리할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세상에 믿을 놈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다 이기고 왔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민심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 이기고 왔다 발언도 그렇고 어제 법정에 나가서 한 발언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진짜 옆에서 마지막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만약에 충신이 있고 변호사들 중에서도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변론을 해줄 마음이 있는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인이 있다면 그분의 이야기를 좀 제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충심으로 좀 드리는 말씀이니까 고깝게 듣지 마시고 진짜 좀 들으셔야 돼요. 제가
정말 마지막 중심으로 제가 SNS에도 글을 한번 올렸습니다. 이게 그 지금 현재 이 탄핵 국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혼 사건을 제가 좀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성별은 특정하지 않고 한쪽에서 계속 긁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긁어요. 계속 뭐 그 바가지도 긁고 계속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한쪽 쌍방이 계속 참다가, 한쪽 당사자가 참다가 그냥 밥상도 뒤집어 엎고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폭행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이혼 사유를 만든 거죠.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그래서 저쪽에서 계속 바가지를 긁던 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 한 번 잘 참다가 뒤집어 엎으신 분이 제 의뢰인인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사셨어요 싶은 정말 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잘하게 긁은 거는 막 이혼 사유까지 되기는 좀 힘든데 계속 긁었던 거죠. 근데 한 번 이렇게 막 뒤집어 엎고 폭행을 한 게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근데 재판정 가서 그게 너무 억울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을만 했으니까 때렸다. 맞을만 했으니까. 더 때릴 수 있었는데 참았다. 그거 조금 경고성으로 때린 걸 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혼 사유가 되느냐. 그 다음에 더 심한 말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때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때릴 준비는 평소에도 하는 건데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때릴 수 있다. 그러면요, 위자료에 양육권에 사실 법리적으로 영향이 없어야 되는 그 재산 분할까지 전부 다 날아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 의뢰인이 하겠다 그러면 옆에 변호사가 말려야 돼요. 말려야 돼.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지금 옆에 계시던 변호사들도 내가 보기엔 안 말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무슨 이거를 뭐 그냥 다 하세요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호사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직원해주는 변호사.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는 변호사. 있는 재산이라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주는 변호사. 그런 변호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제발. 제가 마지막 중심으로 드립니다. 정말. 근데 뭐 변호사분들께서 계몽돼 갖고 네. 뭐 그런 거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그러니까 혼자서 92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자,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잖아요. 아, 판사님 잘 모르겠고 이거 다시 정리해야 되고, 야, 검사들 그 공수장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내가 총장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가르치고 온 거 아니에요. 자, 이러다 보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조기 대선도 만들어 주더니 이제 그냥 당선을 위해서 저렇게 또 열심히 그렇죠. 하고, 그 멘토라는 심평 변호사는 저희 이재명 대표 정말 실용주의자다. 저렇게 그냥 극찬하고 앉았고, 이게 뭡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뭐 다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민주당은요, 지금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어제 5당이요 같이 연합을 해서 뭘 했냐면, 우리 선거 이기면 내란범죄 특별법 만들어 갖고 아주 그냥 아작을 낼 거예요. 네. 딱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민형배가요. 이번 주 월요일에 그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내란 혐의자 처벌 특별법. 이 특별법이라고 붙은 게 나오면요, 그래가 딱 그 좀 뜯어봐야 됩니다. 특별법. 그래가지고 뭐 내란 관련 특권 같은 거 마구마구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특위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 세월호 조사 그냥 뭐 9번 했잖아요. 재탕, 3탕, 4탕 뭐 해갖고 그냥 9탕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도 더 세게 빡세게 해가지고요, 탈탈 털어갖고 뭐 하겠다. 그러니까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더라도 사후적으로 계엄을 옹호하거나 뭐 하는 사람들은 다 처벌할 수 있는 게 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얘기를 어저께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건데요. 뭐냐면은 이 당내 기득권자들, 이 친윤 기득권자들은 대선은 포기하더라도 당권 꽉 쥐고 있으면 그래도 야당 그 당권 뭐 나쁘지 않다. 뭐 또 영남 의원들은 뭐 나야 뭐 내 뱃속에 들 들어가는 것도 뭐 크게 뭐 없다 뭐 이런 건데, 그거 대단한 착각이라고 보는 게, 만약에 저런 그 내란 행위자 처벌 특별법이 이제 지금 저 야당 쪽이 그 192석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되면 거부권 행사할 일 없으니까 바로 그 법안은 법률로서 성립돼도 공표되고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명태균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무슨 특검 해갖고요, 다 아작을 낼 겁니다. 이 보수 정당이 그거를 씨를 말릴 정도로 아작을 낼 겁니다.
참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 대통령 나가서 뭐 지금 무슨 내란을 했습니까? 뭐 그냥 경고성 계엄이고 이게 다 소용 없습니다. 나중에 되면요, 이 선거에 지고 나면 살아남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도 역시 정치를 잘 못한다. 그러니까 친윤도 정치를 정말 못하지만 민주당도 정치를 못한다. 저걸 하겠다 하더라도 구밀복검처럼 숨겨놨다가 자기들이 집권한 다음에 그 적어도 이재명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난 한 번도 보복한 적이 네.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구밀복검으로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나는 한 번도 보복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데 저기도 이제 민영배 의원 같은 저런 사람들이 그 칼질하겠다는 걸 대놓고 드러내서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시그널을 준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그러면 너 저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심히 해라 하고 하지만 저 민영배 의원보다 정치를 못하는 게 친윤들이다 보니 저런 경고를 해도 우리는 한동훈만 잡으면 돼. 야당이 훨씬 나아. 이런 지금 하면서 가족 오락관 경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있는 덕수 올려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저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그 민주당에서 신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보수가 단결할 명분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주는 건데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 기닫고 그냥 모르쇠 하면서 패배의 길로 걸어가겠다는 것은 정말 정말 그냥 속이 탑니다. 참 승리의 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뻔히 패배하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정말 승리의 길이 우리가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감독 영상이 들어왔을까요? 자, 지금 한동훈 후보가 지금 오늘 대구로 가 있는데 대구에서 하는 영상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 관련된 추모하기 위해서 아마 대구 지하철 안에 그 마련된 추모 시설입니다. 거기를 나오는 장면이네요. 오늘 사실 지지자분들한테는 여기는 좀 오지 마라. 추모. 왜냐면 수성구 그 해피워크 할 때 그때 동참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셨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저렇게 오셔서 함께 해주셨고요. 예.